nämlich was ist mit der Perspektive von Fahrzeugen, die sich ausschließlich auf E-Fuels beziehen nach 2035. Es geht also gar nicht um dezente Fragen, sondern 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2035년에 EU에서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에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반기를 들었어요. 독일 입장은 인공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수소와 함께 촉매 반응을 통해서 탄화수소 화합물, 가솔린을 만들어내는 가솔린과 같은 분자 구조의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선 오염물질을 제거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건 친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탈리아에서도 맞아. 전기차가 대세라는 건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인공연료와 같은 대체 연료를 사용할 수도 있고 내연차가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 퇴출 시기를 좀 뒤로 미뤄라. 이게 맞다. 우리는 독일의 의견에 동조한다. 이탈리아 총리도 표를 들었습니다.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 제조사들도 비슷한 입장이에요. 전기차 대비가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하이브리드가 2035년에 가솔린과 함께 퇴출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연료 이 부분은요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딱 100년 됐어요. 1923년에 피셔 트로프슈라는 공법으로 이미 석탄에서 수소를 개질해서 빼내고 이걸 이산화탄소와 함께 촉매 반응을 통해서 인공연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산화탄소가 아닌 일산화탄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황화합물이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걸 또 정제를 해야 됩니다. 독일이 이 인공연료 덕분에 2차 세계대전에 그 원유 공급을 다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고 결국 이 인공연료를 생산하는 공장이 폭파돼서 타격을 입은 이후에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공연료를 계속 생산하는 그런 공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미 100년 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 탄화수소 화합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가솔린, 디젤, 가스 이런 것들은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의 결합물입니다. 이 사슬 구조가 분자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솔린, 디젤 이런 특성의 물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와 탄소를 결합해서 인공연료를 만드는 이 공정은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사용하면 되겠네. 뭐가 문제야? 문제는 비용이죠. 독일의 한 에너지 회사 조사 결과로는 현재 재생합성 연료 1리터를 만드는 데만 6,000원이 넘는 돈이 듭니다. 이 인공연료를 만드는데 뭐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수소 때문이에요. 이 수소가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물질인데 이 수소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원유를 정제하거나 뭐 금속 재련하거나 할 때 이 부생돼서 나오는 부생수소 이 기름을 정제할 때 각각의 탄화수소 정제를 하면서 이 화합물을 빼낼 때 부생수소가 나오게 되고 또 천연가스나 석탄을 개질해서 얻기도 합니다. 전기분해를 하면 또 수소를 얻을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친환경 공법이라 그래서 녹색 수소 많이 들어보셨죠? 미생물에서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풍력발전이나 수력발전을 통해서 친환경 전기를 통해 수소를 전기 분해를 하면 녹색 수소다. 미생물에서 또 추출을 하면은 녹색 수소다. 아, 깨끗한 수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만 들어봐도 어질어질하지 않습니까? 비용 많이 들어가겠죠? 아니, 전기를 생산을 하면 그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을 해서 다니면 효율적이잖아요. 그걸 또 수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소를 만들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가볍기 때문에 이걸 또 압축을 해야 됩니다. 부피가 너무, 비중 대비 부피가 너무 커요. 압축을 시켜도 24톤 탱크로리에 300kg 밖에 안 들어갑니다. 얘기만 들어도 진짜 야 이거 문제다. 그죠? 그러면 이 수소가 있어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촉매로 이 퓨얼이나 합성연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이 수소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리 인공연료가 있습니다 부러지셔도 이 약발이 안 먹히는 겁니다. 저희도 내연차를 퇴출시켜야 된다, 이 견해에는 사실 동의하지 않아요. 시장에 맡겨야죠. 소비자들이 결과적으로 전기차가 효율적이고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를 이끌 만한 강력한 차세대 이동수단이고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편리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연차 사라 그래도 안 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연차는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으니까 제조사들이 내연차를 제조하려고 들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퇴출됩니다. 이걸 법으로 강제해서 퇴출을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은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조사들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그들을 지지하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내연 자동차의 기술을 빼앗기지 않고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결과적으로 내연차가 퇴출돼야 되는 가장 근본 원인이 환경 문제인데, 이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합성연료, 인공연료, PM이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고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그러한 인공연료를 개발을 하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가장 인공연료를 개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포르쉐가 우리가 260억을 들여서 살아남고자 하는 경쟁에서 지금 전기차에 각 기업들이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그 다 아시죠? 기본이 조입니다. 그 조도 몇 조 하면 손 부끄럽다 해서 발표하기가 꺼려지는, 그래서 60조, 70조, 100조 이 정도는 돼야 언론에 우리가 이 정도 미래를 위해서 5년간, 6년간 100조를 쏟아 이러고 있는데, 꼴랑 200 몇십억 투자를 해놓고 그걸 언론에 알려서 우리가 인공연료를 통해서 내연자동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도대체 인공연료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투자를 적게 하고 전사적으로 매달리려고 하지 않느냐.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단순히 내연자동차가 전기차 대비 오염물질의 리스크, 환경 문제에 대한 리스크, 이것만이 관계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 효율 문제에서부터 자동차의 성능 구현 문제, 편의성 문제, 쾌적성 문제, 활용도 문제, 모든 부분에서 전기차 대비 열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환경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연차는 오래 수명이 남지 않았다라는 걸 자신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지속되지 않은 상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어찌됐든 남은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내연기관을 판매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대안 기술이 있어야 되니 그 대안 기술을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소는 내연 자동차 기업들 차원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수소는 얻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뭐 천연가스나 석탄 또 정유 과정에서 개질이나 부생하는 과정에서 얻어지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얻어지는 용도로는 인공연료의 가격을 낮추는 그런 공급원으로 사용되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전기 분해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전기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왜 수소를 추출하는 공정으로 그 전기를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배터리에다 저장하면 되는 걸. 그리고 운송하는 데도 문제고, 운송하려면 카본 탱크나 액화 수소로 운송을 해야 효율이 높아지는데, 액화는 줄톰슨 공법으로 240도까지, 마이너스 240도면은 절대 온도가 272도인데 그러니까 액화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 순수하게 리터당 1,000원. 아니 수소를 얻는데도 돈이 들어가는데 액화를 시키는데 또 돈이 들어가네. 거기에다가 또 촉매하면 여러분들, 촉매는 비쌉니다. 촉매는 백금이나, 수소를 반응시키려면 백금 필요하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인공합성연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그럼 수소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제조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결과적으로 야, 우리가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해서 흉내만 내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연차의 퇴출에 반기를 들고
합성연료, 인공연료가 정말 해결책입니다 하면 거기에 목숨 걸고 몇십조 투자해서 인프라 확대하고 리터당 지금 우리가 가솔린을 구입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공정의 원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저렴한 생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반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수소 경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인공연료를 통한 내연 자동차의 수명 연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35년이면은 가솔린을 비롯한 하이브리드가 다 퇴출이 되게 되는데 아마 아직 12년 남았죠. 이 기간 동안 지지부진한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전기차 방향으로 간다. 전기차가 앞으로 미래의 방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